자, 그리고 저희가 원래 오늘 이 시간에는 준비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으로 준비했던 게 바로 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분리하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비판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비판에 대한 분석도 해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검찰 개혁,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여기에 대한 뭐 칠문칠답이라고 할까요? 7가지 큰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검찰 개혁 이렇게 하면은 뭐 검찰 개혁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수사권을 다 이제 가져간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바로 또 오늘 오전에 박광원 이 법사위원장을 만나러 김호수 총장이 왔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집단 반발, 집단 행동, 이거 좀 보여지고 모습이 되고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봐야 될 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검수완박. 검수완박을 한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예전부터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검찰 정상화라는 말을 민주당이 써오고 있고,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얘기는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검찰에서 강하게 또 쓰고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검수완박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프레임,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그 잘못된 표현이고요. 잘못됐다. 자, 예, 이 예. 표현을 이제 물론 이제 검찰 개혁을 강렬히 원하는, 간절하게 원하는 쪽에서 이 용어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등장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나 들어도 네. 아주 그 인상적으로 간명하게 다가오잖아요. 음. 검수완박 해버리면. 네. 그리고 딱 명확하게 검찰을 어떤 그 개혁해야 될 대상으로 딱 낙인 찍는 그런 효과가 있고 뭐 그런데, 네. 그래서 뭐 그 취지는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로 봐서도 조금 이치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래서 자, 박탈이라는 용어는 박탈. 뭐 아시겠지만 사전적인 뜻으로도 그렇고 이게 남의 재산이나 어떤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빼앗는 거거든요. 부당하게 뺏는. 뭐 그런 그렇죠. 느낌. 빼앗는 거니까 예. 박탈한다. 아하. 그러면 그런데 이게 검찰 수사권이라는 게 검찰의 고유의 어떤 그 권한이나 재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 뭐냐면 그냥 이게 일종의 행정권의 일부잖아요. 행정 업무에 수사하는. 수사 업무. 네. 이거를 원래 이제 그 해방 후 원래는 경찰한테 갈 거였어요. 수사권이. 그런데 이제 그 일제 치하 경찰에 대한 우리 그 안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네. 고통스러운 기억, 그 강한 불신. 그렇죠. 거기에 그다음에 경찰이 너무 세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공감대 속에서 그 당시 국회에서 자, 이것을 이제 검찰로 수사권을 그래서 검찰이 수사 기소를 다 같이 네. 가질 수 있게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것뿐이지, 자, 이것이 고유의 권한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박탈이라 한다면 이것이 마치 고유의 권한인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우선 안 맞고, 예. 자, 그다음에 서구에서 그 검찰제도의 기원을 살펴봐도, 서구에서 탄생한 검찰제도 기원을 봐도, 자,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용어가 아니다. 자, 용어가 영어로 프로시큐터입니다. 검사가 영어로. 자, 그렇죠. 예, 예. 기소하는 사람이에요. 자, 수사하는 사람은 보통 디텍티브, 형사. 네, 네. 그게 맞아요. 원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영어로 보면. 그래서 영미식 사법 체계에서 이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런 분권형 수사 구조가 자리 잡은 것도 바로 이런 제도적인 거기서 그 배경이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수사권 검수완박,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자,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 완전 박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사 기소가 분리돼도 네. 경찰 간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 또 그럼요. 수사하기에는 또 그래서 힘드니까. 그다음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또 점검하고 견제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수사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는 건데, 그것도 경찰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은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적으로도 그렇고 어원적으로도 그렇고 자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이런 용어는 언론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그 무개념 적인 용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론이 호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용어를 좀 더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물론 검찰 정상화라는 표현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쓰는 표현이고 또 민주당의 공식 지금 이제 용어가 됐지만 네. 수사 기소 분리가 정확한 표현이고 또는 뭐 수사권 이관 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3의 기관이 이제 만들어지면 거기 이제 옮기는 거지. 그렇죠. 예, 이게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검사들이 가서 또 수사할 수 있거든요. 어. 여러 가지 그런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알고 용어를 써야겠다. 네. 네. 아, 첫 번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다. 검수완박 프레임 문제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 두 번째로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가 된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다라는 주장 검찰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찰은 안 돼 아직 뭐 여기 이런 태도에서 이런 시각에서 비롯된 주장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변호사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서 이제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 네. 국수본에서 설립했잖아요. 예. 국수본. 자 여기서 일단 지금 검찰이 가진 소위 그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여기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하는 게 할수 아닙니다. 있어요? 그럼요. 다만 검찰이 우선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는 영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이 상대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고 또는 간혹 겹칠 때는 지난번에 대장동 수사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검찰이 가져오라 이럽니다. 그게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네. 그럴 때는 그냥 넘겨야 돼요. 아.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 음. 이 중대범죄 수사라는 게 무슨 검찰만이 할 수 있는 이건 아니다. 자, 그다음에 자 수사 역량이 문제다. 경찰은 이런 얘기를 또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뭐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게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고 검경 수사권 얘기 나오고 이게 벌써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늘 반대 논리에서 아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은 수사 역량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그렇게 따지면 계속 경찰은 수사를 못 해요. 그렇죠. 그렇게 응?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요 중대 수사를 계속 검찰이 도맡아서 독점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찰은 그런 영역에서 수사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적었던 거예요. 경험 자체가 없었다. 그렇죠. 뭐 아주 없진 않죠. 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뭐 그것도 뭐 꽤 됐는데 경찰도 그 광역 수사대니 그다음에 과학 수사대니 예. 그다음에 뭐 사이버 범죄 수사대 뭐 이렇게 해서 나름 그 특별수사 영역 특별수사 역량을 많이 키웠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그런 정도의 뭐 수사 역량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다만 검찰이 이제 뭐 첨단 시설도 갖고 있고 검찰이 진짜 뭐 첨단 다가 있어요. 대검에 가면. 네. 자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이제 수사 기능이 전적으로 이제 경찰로 넘어가거나 뭐 하여튼 검찰이 이제 손을 떼게 되면 이제 다 이제 그런 시설들도 이제 이용해야겠죠 수사기관이.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얼마든지 그 이런 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있고 네. 이런 주장은 사실은 20년 전의 주장을 지금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이건 마치 그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실무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되잖아요. 차차 익혀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단계도 올라가. 근데 쟤는 신입이니까 능력이 안 돼. 일을 주면 안 돼. 계속 안 줘. 아하. 그 말이 됩니까? 뭐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네. 그런 어떤 그 우려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또 이제 그 이제 경찰로 꼭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6대 범죄 수사가 네. 지금 어떤 특별 또 수사청, 네. 중대범죄 수사청, 수사청이나 예. 뭐 이렇게 이제 넘긴다는 구상이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하겠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또 검찰 수사관이 지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리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 좀 일방적인 논리다. 중대범죄 네. 수사 역량이 약화된다 이런 거는. 아. 예. 3개월 유예 기간을 뒀다. 그렇죠.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네. 중수청을 설립해서 막 수사권을 이관하고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구상은 우선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조항을 우선 폐지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선 해놓고 네. 그 유예기간 그리고 당장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유예기간 3개월 동안에 자 이제 그 6대 범죄 수사권을 어디로 옮기고 자 지금 뭐 물론 이제 법도 발의가 돼 있지만 중수청법이 중수청으로 그대로 갈지 네. 아니면 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대로 뭐 특별수사청을 설립해서 갈지 또는 뭐 일각에서는 지금 국수본과 공수처를 활용하자 뭐 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국수본의 6대 범죄 수사를 물론 지금도 할 수는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또 다른 어떤 이제 경찰권의 어떤 비대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이제 조금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죠. 그럼 3개월 유예 기간 둔다는 건 그 3개월 동안은 그 수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6대 범죄 수사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데 지금 안으로는 경찰이 하는 거죠. 경찰이 네, 우선 하고 지금도 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 세 번째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생 사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이런 또 지적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역시 많은 언론이 지금 주된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고 네. 여기에 보면 주로 이 코멘트하는 사람들이 주로 법조인 뭐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뭐 변호사 취재원이 많이 있고 했지만 네. 경찰을 좀 불신해요. 기본적인 그 전제가 그런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자 일단 검사는 검찰이 아무리 믿고 해도 그죠? 좀 의식 있는 변호사들이 보기에 네. 그래도 검사는 법 공부를 한 사람이고 자 같이 그 사법 시험이라는 어려운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고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비록 검찰이라는 조직의 어떤 그런 권한 남용 이런 거는 비판할지언정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 이제 이쪽 변호사들 표현에 따르면 그 무식하고 무능한 경찰에 넘기는 거는 안 된다. 왜냐?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한다 일단. 그다음에 뭐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경찰로 이렇게 수사권이 많이 수사 그 기능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경찰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고소 고발 사건들이 제때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된다. 그리고 경찰이 그 수사 종결에 자신이 없으니까 네. 자꾸만 시간을 끌고 뭐 미루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좀 과도기적인 현상이고요. 일단 경찰이 수사 영역이 더 넓어진 만큼 일단 수사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그렇죠. 뭐 충원을 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만약에 수사 기소 분리가 실현되면 검찰 수사관들의 지금 거치가 상당히 또 중요한 그 관심사가 되거든요. 수사관들. 자, 이분들이 이제 수사 실력들이 다 있는 분이잖아요. 검찰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자, 이분들이 이제 경찰의 수사 쪽으로 가서 이런 부분을 또 해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분들이 중수청으로 네. 뭐 갈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그리고 비판을 할 때 또 상대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이 자 과거에는 또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똑같은 수사를 그 이중 수사 중복 수사라고 하죠. 자 경찰에서 조사 다 해요. 그렇죠. 누구 불러다 놓고 근데 검찰에서 또 불러요. 몇 개월 뒤에 맞아요. 가서 또 처음부터 똑같이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실 네, 겁니다. 그렇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호소했다고 사실은. 네. 자 그렇게 이제 점검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반면에 그런 국민의 어떤 그 민생 그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피해를 줬었다. 그렇죠. 그런 면을 같이 고려하면서 지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민생 사건 수사가 무조건 차질을 빚는다라고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자 어쨌든 그렇기에 더더욱 지금 그 경찰에 대한 검찰의 그 감독 기능, 자 이 부분은 확실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자 지금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그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거나 재수사를 요구한다거나 필요시에 네. 뭐 그다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뭐 음. 그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음. 자 이런 제도들을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이것까지 다 폐지하면 안 된다고 견제가 보거든요. 안 되니까 네, 오히려 문제가 강화할 필요가 음. 있고 자 그러면 뭐 지금 그런 우려 제기되는 그런 문제들 네.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음.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게 그렇게 이제 경찰 얘기하다 보면 따라붙는 게 그거죠. 아까도 제가 유해경은 또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룡 경찰이 탄생한 네. 거 아니야 결국에는 예. 이거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 그 몸집으로 보면 겉으로만 보면 뭐 그런 표현이 나올 법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실제 또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도 약간 좀 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 한 해 평균 우리나라에서 그 형사 사건 그 발생 건수가 평균 한 200만 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럼 그 동안에도 대부분은 경찰이 해왔어요 수사를. 자, 우리 국민들한테는 언론에서 이제 주로 그 보도하는 주요 수사들 이런 것들이 검찰이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부각이 돼서 그렇지. 실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해왔고 무려 97%를 통계를 보면 네. 경찰이 하는 거고 그 직접 수사. 아 그래요. 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1%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2%는 그 저기 뭐야 네. 특사경이라고 하죠. 특법 사법경찰관 아. 그 무슨 그 뭐 해사 분야나 아니면 뭐 일부 그 경찰의 손길이 일일이 미치기 어려운 뭐 전문 분야들 있잖아요. 뭐 저 세무 부동산도 쪽이나 있고 저 부동산, 세무 쪽 경제. 그다음에 뭐 관세 네. 쪽이나 아니면 뭐 교도소 쪽이든 뭐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 있잖아요. 여기는 그 관련 그다음 보건 저 식품 뭐 위생 쪽 예.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검사에 준하는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여기서 하는 수사가 한 2% 된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200만 건에 자 그럼 퍼센테이지로 보면 검사 수사가 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 근데 200만 건에 1%면 1%면 얼마예요? 그래도 2만 건. 2만 건이죠. 예. 검사가 2만 건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는 거는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직접 수사가 중요한 거예요. 직접 수사. 직접 수사를 네, 그렇게 검사가.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이건 사실 그렇긴 해도 네. 자 지금 퍼센테이지로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수사를 지금도 경찰이 해왔기 때문에 자 6대 범죄 수사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특별히 더 뭐 그렇게 네. 엄청나게 97%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 2% 건 아니다. 플러스 된다고 해도. 다만 분명히 네. 이제 저건 있죠. 이게 6대 범죄라는 게 워낙 그 중대한 그런 범죄들이잖아요.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6대 범죄라고 해서 상당히 제한된 거지만 사실 웬만큼 중요한 수사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 뭐 맞습니다. 선거 그렇죠. 공직자 뭐 예, 등등해서 대형 참사까지, 대형 참사까지. 마약 수사까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 자, 그래서 뭐 부패 범죄만 해도 뭐 범위가 엄청나잖아요. 네. 경제 범죄만 해도 뭐 횡령, 배임 이런 일반 기업 수사는 여기 다 들어가고 뇌물 수사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알짜 수사는 다 거기에 있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검찰이 수사를 가지고 있었네요. 물론 경찰도 할 수는 있지만 네. 자, 그러지 않아도 경찰이 이렇게 영역도 넓고 많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더더욱 어떤 별도 기구로 그거 뭐 그런다고 해서 저 뭐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국방부나 합참 옮기듯이 기존의 검찰청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구조만 재편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사는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도 맞고 그다음에 공영 경찰에 대한 그런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아, 자 공룡 경찰의 탄생 정리를 좀 해봤고 어떤 지점을 좀 봐야 되는지 봤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5번째로 볼게 네. 수사권과 기소권, 그러니까 수사 기소의 결합이 이거 세계적 추세 아니야? 근데 우리만 역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점은 또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이제 가장 언론에서 지금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왜곡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면 뭐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아마 좀 혼동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또는 네. 검찰발 자료에 의존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설명 자료를 보고 그렇죠. 쓴 보도. 근데 사실 각 나라의 검찰 제도를 일일이 가서 특파원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기가 쉽지도 않고 한데 사실 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상식 그다음에 저도 뭐 자료도 많이 보고 네. 또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걸로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영미법 체계와 이제 대륙법 체계로 나누는데 영미법 체계라면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런 분권형 구조가 자리 잡아 네. 있고요. 이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 미국, 뭐 호주, 그렇죠. 뭐 이런 나라들. 보안관 자치경찰이 있고 또 FBI라고 수사하는 그럼요. 또 있고. 자, 영국에서는 사실은 원래는 영국은 경찰 나라였어요. 기소까지 예전엔 처음에는 경찰이 했었습니다. 아, 예. 자, 근데 마찬가지 거꾸로 어떻게 보면 경찰 권한이 너무 크다. 해서 이제 경찰 기업을 검사에게 검찰의 기소권을 이제 넘겨주고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눴다. 예외적으로 이제 거기도 영국에도 SFO라고 우리말로 하면 그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한 네.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이 SFO를 그대로 사실은 모델로 삼은 것이거든요. 예. 자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그런 고도화된 진화된 범죄 뭐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데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여기는 동시에 갖고 있어요. 수사 기소권을. 근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또 이게 나눴어요. 파트를. 어느 한쪽에서 그걸 또 다 행사하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 견제할 수 있게.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SF 내부에서도 네. 그걸 나눈 상태다. 어. 자, 이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렇죠. 게 나눠져 있고. 영미식이다. 자,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도 언론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례인 걸로 호도하는 그런 보도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네. 자, 미국도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수사는 FBI예요. 네. 연방 검찰.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드라마 많이 보고 있죠. 그럼요. 네. 자, 거기서 검사가 어떤 역할로 나옵니까? 검사는 뭐 존재감이 별로 없죠. 수사 안 하고 거의 나중에 등장하거나 막 그렇던 거 그렇죠. 같은데요. 자, 경찰이 이제 어떤 그 뭐 중요한 어떤 그 강제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검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검사가 관여하는 경우는 그 법률적인 조언, 네. 그다음에 어떤 그 보안 수사의 기능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같이 협업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게 네.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일부 그 혼동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연방 검찰에서 미국 연방 검찰에서 어떤 중대 수사의 경우에 직접 수사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네. 주마다 사실 또 조금씩 달라요 검찰 제도가. 대개는 선출직인데 우리나라는 임명직이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어떤 주에서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인력을 고용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죠. 네. 자, 근데 이런 데서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런 거대한 검찰 어떤 수사 조직, 수사 인력, 검찰 수사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거기서도 경찰한테 위임을 해요. 수사는 대체로.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관여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미국도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조금 사실과 맞지 않는다. 그건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예외적인 일반적으로는 미국은 당연히 네. 그 연방 경찰이라는 FBI와 네. 그다음에 각 주의 주 경찰 네. 일반적인 수사는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 예, 영미식이 이제 그렇고 이거 얘기하려면 참 길어지는데 조금 괜찮습니다. 짧게 괜찮습니다. 얘기하면 네. 자, 그럼 유럽 그럼 각 나라에서 또 대부분 검사가 수사권을 쥐고 있다. 그러게요. 그럼 예. 보도가 또 나오고 있던데. 많이 나오죠. 수사 예. 기소가 분리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대륙법계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맞아요. 검사가 수사 주체입니다. 네. 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예? 자, 근데 뭐가 다르냐? 검사가 수사 주체로서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를 주도하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거기도. 자,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자꾸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독일 검찰에는 자체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검사가 머리에 머리, 경찰은 그 발이에요. 팔과 다리.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언뜻 보면 검사가 수사권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졌다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죠. 자, 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독일도 예외적으로 중점 검찰청이라는 또 그런 시설이 있어요. 기관이 이것도 약간 영국의 SFO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데 네. 여기서도 일종의 조금 특별한 수사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도 검찰이 자체 수사 인력, 뭐 검찰 수사관 우리처럼 우리는 뭐 각 검사실마다 수사관들이 다 여러 명씩 그렇죠. 있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예외적으로 그야말로 그런 검사가 이제 수사를 초기부터 이제 직접 관여하지만 네. 수사 보조 요원 정도 거느리고 뭐 이렇게 전문 분야 그 있잖아요. 네. 뭐 회계사나 뭐 이런 사람들 또 금융 쪽에 뭐 그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수사를 한다고 해요. 독일의 네. 중점 검찰청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독일의 중점 검찰청을 또 사례로 들어서 여기도 봐라. 검사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데 그 부분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빼먹을 수가 없는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는 검찰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자리 잡은 나라이기도 한데 오늘날 사실 프랑스의 검사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검사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요. 그 개념과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 수사 기능을 또 쪼개가지고 자 수사는 예심 판사라고 그래가지고 자 프랑스 검찰은 이제 법무부 사법부 소속입니다. 또 특이하게 네. 달라요. 그래서 예심 판사 또는 수사 판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는 담당을 해요. 판사가요? 근데 그 판사 개념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달라요? 네. 자 예비 판사 부르는데 예심 판사, 수사 판사 개념인데.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기소는 또 검찰이 합니다. 법원을 상대로. 그때는 검사가 해요. 예. 그다음에 뭐 재판은 당연히 재판 판결은 당연히 이제 법관이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혼동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예심 판사, 수사 판사 뭐 이런 용어인데 왜냐하면은 또 어떤 그 수사 그러니까 예심 판사가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일종의 뭐 예비 수사라 그럴까요? 네. 그다음에 또 뭐 현행범 수사 뭐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또 검사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이걸 참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져 있고 자 수사 기소가 나눠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자 프랑스도 검사가 수사 주체다. 네. 맞아요.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고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검사가 그 경찰을 지휘해서 지휘할 뿐이지. 그렇지 예심 판사가 말하자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 네. 그냥 한쪽만 보고 또는 어떤 부분적인 사례를 가지고 서구 유럽 나라들도 수사 기소 분리 안 됐다. 검사가 수사 주체다. 네.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거를 독자나 시청자한테 잘 전달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적인 건 전체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 그나마 일본이 네. 지금 우리 검찰 제도와 가장 비슷해요. 일본이요? 됐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왜냐하면 일본도 1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다 하고 네. 자 거기서 검찰은 2차적인 수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완적 수사라고 하죠. 네. 자, 경찰이 넘긴 사건을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고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네. 또 일부 그 대형 검찰청, 또 도쿄나 오사카 이런 대형 그런 검찰청에서는 특수 수사를 해요. 우리 검찰 특수부처럼. 우린 지금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반부패 그렇죠. 근데 자 그러면 일본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본 경찰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수사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뭐 영장 청구권이 일단 없잖아요. 이게 없죠. 검찰이 신청해야 되죠. 그렇죠. 강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일본 검찰은 체포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도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기관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제 검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신뢰도 문제,
뭐 이런 것도 조금 또 차이가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뭐 일본 검찰 관절에서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부분의 뭐 장단점,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의 어떤 그 정치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 좀 다르다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검찰의 위상이나 신뢰도 뭐 이런 면에서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수사 기소 결합의 세계적 추세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봤고 여섯 번째 넘어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냐, 좀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이 말도 맞죠. 네, 왜 이렇게 막 급하게 하냐? 왜냐하면 대선 네. 기간에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도 안 했고 네. 사실은 이게 지금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자 또는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꾸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 하는 얘기는 벌써 1년도 넘었어요. 민주당에서 법안 나온 지도 1년이 넘었고. 그렇죠. 예, 근데 안 됐죠. 계속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뤘죠. 뭐 예, 선거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정책 상황을 보면서 예, 또 뭐 여론이 안 좋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략적인 또는 당리당략적인 뭐 판단도 좀 개입이 됐고 그 바람에 어떻게 보면 또 이 검찰 개혁 그 진정성도 네. 의심을 받았고 사실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저는 비판받을 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대선 딱 끝나니까 이걸 딱 들고 나오니까 네. 이거는 일반 국민으로서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의혹을 가질만 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졸속이다. 근데 자, 이것도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자, 이 수사 기소 분리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형식적으로 이래 됐지만 이제 모양이 또 그렇게 돼서 그런데 네. 이미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얘기는 나왔었고 물론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엄두는 못 냈죠. 워낙 이제 그냥 기초적인 단계의 그 검찰 개혁을 그때는 구상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시민사회에서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오랜 토론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때도 전혀 안 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그 검찰 권력이 너무 크다는 거는 보수 정권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칼날이 언제 자기한테 거꾸로 들이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뭐 검찰 이명박 정부 개혁이기는. 때 경찰의 그 어떤 수사 개시 권한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 네. 그 형사소송법에 그걸 처음 넣은 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네. 그 말 많던 정치 검찰 논란의 그 진원지이던 대검 중수부를 네. 폐지한 건 사실 또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군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 결정판으로 네. 수사 기소 분리를 대선 공약으로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미. 음.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 실천하겠다 네. 이런 명분과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갑자기 뭐 또 졸속이다, 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화날 사람들이 꽤 있죠. 아니 지금까지 얘기해 온 건데 네. 당신들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쵸. 솔직히 그동안에 별로 관심 없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서. 반문이 있을 수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흐름을 보자면 예. 계속 추진돼 왔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 저는 그런 지적도 뭐 네.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음. 다만 그 실제 사정을 좀 살펴보면서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네. 참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인사들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뭐 찬성이었고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지금 그 여러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김성호 법무장관이 있는데 예. 검찰 특수통 출신. 그렇죠. 예. 자, 노무현 정부 때 법무장관 지내고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최측근으로 꼽히면서 국정원장을 지내고 했죠. 이분이 벌써 예전에 이런 지금 민주당에서 구상하는 네. 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물론 약간 개념 차이는 있는데 한국판 FBI 네. 자, 별도의 독립수사청을 만들자는 주장을 예전에 벌써 했어요. 검찰에서 분리해서 그렇군요. 그 이후에 벌써 오래된 뭐 얘기네요. 유승민 씨나 네. 유승민 의원이나 그다음에 지금 그 대장동 그 네. 게이트로 구속된 네. 곽상도. 구속이 됐나요? 지금 어떻게 네, 됐나요? 지금 구속돼 재판 중이죠. 그 곽상도 전 의원 네. 뭐 이런 사람들 다 벌써 그런 얘기 다 했어요. 그 아니, 외에 또 많습니다. 아니 뭐 윤석열 당선인도 예. 총장 그 인사검증 때 그다음에 취임할 때 이럴 때 수사 기소 분리 그 바람직하다 얘기했고 지금
국회의원들 만나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네, 김호수 총장님 참 딱합니다. 네. 이분도 수사기소 분리를 지지하기보다는 반대하지 않은 분이에요. 다. 근데 지금 막 직을 걸고 왜냐하면 후배 모습. 검사들이 지금 왜냐하면 이건 검찰 논리로 봐서는 네.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수십 년간 그 운영되어 온 제도고, 네. 자 검사가 수사 주체라는 자부심이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또 논리나 시각에 따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거 국민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뭐 어떤 조직 이기주의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저는 뭐 그거는 공식적으로 네.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뭐 이해는 됩니다만 딱해 보이는군요. 좀 그렇죠. 모순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 아하. 그렇네요. 자, 계속 되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면 네.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합니다. 아니 1년 전 이 검경사건 조정할 때와 지금 차이점은 딱 하나다. 대선 결과. 대선에서 지니까 민주당이 이 이른바 이제 문재인, 이재명 이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 주장도 뭐 사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일단 이미 당선인 본인이 대선 기간에 공공연하게 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아, 수사를 공언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뭐 실력자나 또는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검찰이 어쨌든 입건한 이런 또는 수사에 뭔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지금 네. 정리해 놓은 사건들이 꽤 있단 말이죠. 어허. 지금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울산시장 이른바 하명수사. 그렇죠. 건.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부터 네. 해서 뭐 지금 수원지검에서 또 벌이는 일련의 수사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동부지검에서 지금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비롯해서 네. 이거 사실 맘만 먹으면 이거 사실 직권남용으로 걸 사안들인데 이거는 직권남용은 뭐 알다시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얼마든지 법리를 적용해서 검찰이 기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또는 뭐 장관이나 대통령도 비롯해서 네. 얼마든지 그 검찰이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 우려가 큰 게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 수사 막으려고 네. 그러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민주당 자체가 그런 오해를 초래한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진작에 추진했어야죠. 이 법안 발의된 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네. 그죠? 그런 그런 면에서 면에서 그렇고 자, 근데 이제 이 주장의 문제점이 뭐냐? 네. 자, 이 주장도 보면 검찰만이 수사기관이고 검찰만이 수사를 제대로 세게 한다는 어떤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그렇군요. 그렇죠? 아니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수사권이 어디 우주로 사라집니까? 수사 역량이 다 없어지나요? 경찰이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네. 얘기했지만 이 거대한 경찰 조직이 얼마든지 전 정부 비리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적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이 또 하고 있던데요? 바로 이미 그런 들어가- 조짐이 있잖아요. 예. 자, 대표적으로 지금 당선인 부인이 관련된 네. 수사 그 경찰에 원래 그 접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벌써 고발인들이 많아요. 여러 네. 차례 조사받고 있는데 지금 피고발인은 지금 조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수사가 진도도 잘 안 나가요. 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 반면에 이재명 후보 부인이 관련된 뭐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거 지금 경찰이 막 대선 끝나고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이런 주장도 해야 된다. 아하. 자, 이건 역시 경찰을 어떻게 보면 경찰한테는 상당히 기분 나쁜 주장인 거예요. 그렇네요. 경찰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네. 또 그 외에 중수청 또 뭐 공수처 자 이런 기관들이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춰서 수사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죠? 그렇죠. 이 네. 공수가 교대가 된 셈이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이게 문재인 이재명 방탄용이다는
이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7가지 이 어떻게 보면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저희가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언론 보도 아니면은 이런 주장 이런 잘못된 부분 또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댓글에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네요. 조성식님 해박한 지식 존경합니다. 댓글 있을 정도로 그동안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왜 하는지, 거기서 의미가 뭔지, 또 어떤 부작용들이 예상이 되고 어떻게 또 바꿔나갈 수 있을지까지 저희가 한 번에 쭉 정리해봤는데 이 조성식 작가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 법안 민주당이 당론을 처리한 이 법안이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뭐 민주당은 뭐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의원들 이렇게 반응을 보면. 네.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어제 안 했던가요? 예. 그거 한번 좀 해주시죠. 취재한 내용을. 아니 뭐 특별히 뭐 딱히 취재, 예. 뭐 깊이 취재, 뭐 그렇게 고급 네네네. 취재 내용도 아니고요. 네. 지금 일단은 그 법사위 통과가 1차 관문인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그걸로 제동을 좀 시간 좀 끌려고 할 것이고 그 하겠는데.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벌써 네. 장치를 해놨잖아요. 양양자 의원이 예, 들어왔습니다. 그 무소속 의원들 의원님. 법사위 사보임을 통해서 네. 구도를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수결 구도를. 자, 그건 그건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고 이제는 그다음 단계는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야 합의 처리는 분명히 힘들 거고 넘기는 네. 것이 그럼 국회의장이 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성정을 있는데 해주고. 국회의장 이 박병석 국회의장 네. 사실 또 그분한테 그렇게 네. 신뢰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죠. 그래서 박 의장이 얼마나 여기에 대의에 공감을 하고 물론 민주당 소속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의장은 또 중립적이어야 무소속이죠,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의외로 거기서 저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국회의장이 어떤 거의 난관이다. 합의 주선이라는 명분하에. 예. 자, 어쨌든 그걸 힘들게 또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고 했을 때 이제 저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네.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겠네요. 일단 통과만 되면 네. 어느 정도는 뭐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통과만 되면 본회의에서 그렇죠. 통과만 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 변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또 네.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김호수 총장이 요구하고 있는. 자, 근데 이 부분도 저는 뭐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또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절차적 민주주의라 그럴까? 네. 또는 어떤 그 협치 또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나름 중시하는 분이라서 네. 임기 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알 수가 없다. 근데 예.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뭐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모양도 안 맞고 명분도 안 맞죠.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만 변수라면 국민화합 뭐 이런 또 명분이 얼마나 작용할지. 네. 왜냐하면 이제 야당에서 극력 반대하고 새 정부에서 이게 뭐 필사적으로 막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문 하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집무실 이전이 그렇게 무리한 건 줄 알고 또 비판도 했으면서도 네. 협조해줬죠. 한번 만나고 나서는 바로 협조 모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의 또 뭐 변수는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자, 이 변수 그다음에 이 난관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좀 넘어갈지 저희가 지켜보고요. 자, 검찰 어쨌든 개혁 뭐, 문제. 그걸 뭐 그런 모든 뭐 통과 가능성이나 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것이 어떤 당리당략이나 어떤 그런 정략적인 차원을 떠나서 정말 국민에게 네. 이로움을 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추진돼야지. 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진짜 그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맞았다는 이런
그런 그렇네요. 결과가 나오면 오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짚었던 최대한 정말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예, 조성식의 어퍼컷. 오늘도 시원한 어퍼컷을 아니 제가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가끔 진행을 합니다만 네. 하다 보니까 네. 야 우리 박정호 기자가 네. 정말 진행을 잘하는구나. 그래요. 네, 진행하는 게 어렵더라고 이게. 응? 또 이제 훈훈하게 또 마무리가. 아니 이게 마음에 없는 소리가 아니고 네. 평소 하고 싶었어요 이 소리를 오늘 아, 자연스럽게. 아이고. 예,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식의 어퍼컷. 또 다음 시간에 어떤 초대 손님이 올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질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이 좋은 컨텐츠 놓치지 않으시려면 오마이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되고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제 오마이TV 힘내라 방송 계속해달라 이렇게 후원금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010-3270-3828 잊지 마시고 전화 한 통씩 주세요.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습니다.